어떻게 이렇게 대중적이고 폭발적인 사랑을 받는 브랜드가 되었는가? 오늘 만나볼 브랜드는 구찌에서는 어떤 제품을 구매해야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인가? 골라줄게요. 이유라트.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에 메디폼을 붙이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여기 색소 침착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주 큰 결정을 하고 전 빼는 레이저 트리플을 받고 왔어요. 그래서 2주 넘게 이 메디폼을 붙이고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더 예뻐지기 위해서. 구찌 하면 그린이랑 레드니까 1881년에 구찌가 태어납니다. 이 사람은 구찌란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아. 이름 자체가 구찌야. 이탈리아에서 밀짚 모자를 만들던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이 밀짚 모자라는 사업이 구찌가 생각하기에 사양 사업이었던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가업을 이어받지 않고 17세가 되던 해에 영국에서 가장 럭셔리했던 호텔인 샤보이 호텔의 벨보이로 취직을 하게 돼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호텔이 영국에서 가장 럭셔리했던 호텔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귀족이랑 상류층의 사람들이 그 호텔에 묵었을 거 아니에요? 구찌가 벨보이를 하면서 이 상류층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러기지를 주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러기지를 한번 제작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1902년에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갑니다. 피렌체에 있는 프란지라는 가죽 제조 공장에 취직을 해서 가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1921년에 비냐 누오바라는 이탈리아에 있는 거리에 처음으로 구찌의 매장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연이어 같은 해에 파리온의 거리에도 두 번째 매장을 내게 돼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구찌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죠. 구찌의 초창기 제품들은 마구 제품들이었어요. 우리 저번 시간에 에르메스의 역사에서 봤다시피 그 당시에는 마차들이 주로 교통수단이었기 때문에 가죽 제품을 생산해내는 브랜드에서는 거의 다 마구 용품들로 브랜드를 시작하게 되죠. 구찌도 다른 브랜드와 마찬가지로 가족 경영 기업이었는데요. 첫째 아들인 알도 구찌가 사업 수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1940년에 이탈리아 정부가 파시스트 말기 정권이었는데 그때 무역들이 다 끊기고 수출 수입이 다 끊긴 상태였어요. 그래서 가죽을 조달하기가 힘든 시기였는데 그때 알도 구찌가 대나무, 산마, 황마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가방을 만들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뱀부백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구찌에서 많이 보셨죠? 대나무 손잡이로 돼 있는 가죽은 그 당시 소가죽을 많이 썼었는데 소가죽을 조달할 수 없어서 더 부드러운 돼지 가죽을 쓰기도 했습니다. 뱀부 가죽의 대나무로 된 손잡이는 대나무를 불로 가열해서 휘게 만들어서 그렇게 사용했다고 해요. 구찌는 알도 구찌, 바스코 구찌, 루돌프 구찌 3명의 아들들을 경영에 뛰어들게 했는데요. 1953년에 알도 구찌가 뉴욕의 58번가에 있는 샤보이 프라자 호텔에 구찌의 매장을 열면서 이로써 구찌가 뉴욕에 진출한 최초의 이탈리아 브랜드가 됐습니다. 1970년대에 팜비치, 비버리 힐스, 도쿄, 홍콩 매장에까지 진출을 하면서 전 세계적인 규모의 브랜드로 거듭나게 되죠. 근데 이때에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거듭나는 브랜드가 되었느냐? 마케팅을 우리가 살펴보면 케네디 대통령의 영부인인 제키에게 구찌의 가방을 들게 했습니다. 요즘에도 보면은 가장 좋은 마케팅이 그 당시에 핫한 연예인들이 제품을 들고 파파라치 컷이나 이런 게 찍히면 모든 사람들이 그 가방이 너무 예쁘다는 걸 인지하게 되고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그 제품을 들고 나오면 제품에 대한 호감도도 높아지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영부인인 제키가 상당히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키가 구찌의 가방을 메고 나온 것
것들, 그리고 인기가 많았던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레이스 켈리가 또 구찌의 가방을 들면서 사람들에게 구찌라는 명품에 대한 이미지를 각인시키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의 이미지처럼 구찌가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세에 있었던 브랜드는 아니에요. 가족 경영을 했었다 그랬는데 그 중에 아들인 파울로 구찌는 그 유산 상속, 지분 상속 이런 데서 좀 서열이 밀리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따서 파울로 구찌라는 브랜드를, 세컨 브랜드를 내서 원래 구찌의 가격보다 상당히 저렴한 세컨 브랜드 개념의 브랜드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과적으로 구찌의 명성까지 같이 하락하게 되는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점점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때 바레인에 본사를 둔 투자회사 인베스트코프라는 회사에서 구찌의 지분을 상당히 많이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1993년에 마우리초 구찌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구찌의 지분 50%를 이 회사에 넘기면서 구찌의 지분 100%를 인수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구찌가 가족 경영에서 전문 경영인의 그룹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파격적으로 29살의 디자이너인 톰 포드가 이 구찌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되면서 마케팅부터 제품 디자인까지 모든 것을 다 맡아서 하게 됩니다. 원래의 이미지보다는 조금 더 진취적인 느낌을 갖게 되는데요. 이 톰 포드가 마케팅으로 주로 내걸었던 것이 바로 제셋 글래머라는 타이틀이었는데요. 아예 대놓고 상당히 섹스 어필한 이미지를 많이 연출하게 됩니다. 구찌 브랜드의 이미지가 상당히 섹시한 브랜드로 거듭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구찌가 조금 더 경영난을 극복하게 되고 새로운 이미지를 얻게 돼요. 이때 또 대표적으로 유명해진 것이 바로 레드와 그린 컬러의 띠를 디자인에 내므로써 구찌의 상징적인 컬러가 등장을 하게 되죠. 이로 인해서 구찌의 변화가 상당히 성공적이었어요. 그래서 1998년 유럽 언론협회는 구찌를 올해의 유럽 기업에 선정하기까지 했고 톰 포드 이후의 패션계에서는 단순히 옷을 디자인하는 수석 디자이너의 개념에서 더 나아가서 매장 구성과 광고까지 모든 것을 디렉팅하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는 포지션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PPR이라는 그룹이 또 구찌를 인수하면서 이때 톰 포드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톰 포드가 구찌를 떠나게 됩니다. 이때 프리다 지아니니가 맡은 액세서리 라인이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얻어서 2006년에 그녀가 구찌 전체를 단독으로 총괄하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되었어요. 그녀가 브랜드를 맡은 후 4년간 구찌의 매출은 46% 신장했고 구찌는 2007년 시장 조사 전문 회사인 닐슨이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갖고 싶은 럭셔리 브랜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때 당시에는 괜찮았는데 또 이 브랜드의 이미지가 고로해지면서 사람들이 외면을 하게 돼요. 그때 구찌에서는 모험을 하게 되죠. 바로 이름이 아예 없었던 액세서리류만 디자인을 하던 알렉산드로 미켈레를 수석 디자이너로 임명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구찌 신드롬의 서막을 알리게 됩니다. 구찌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은 뱀부백이 있고 호스빗 로퍼가 있습니다. 호스빗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구찌가 마구 제품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이 부분은 상당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같이 해보자고요. 아무리 말이 힘이 세더라도 태어났을 때부터 너는 인간을 태우기 위해 태어났다 이렇게 해서 말이 탄생을 했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그 말다리 보면 되게 가늘잖아요. 그 가는 다리로 막 무거운 짐들을 나르고 이런 거 보면 너무나 불쌍한데 그 마구 제품을 잘 보시면 말이 이렇게 입 안에 막대기 같은 걸 끼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줄을 연결해서 뒤에서 방향을 사람이 조절하잖아요. 그때 여기 입 안에 끼고 있는 막대기가 바로 호스빗이라는 제품이에요. 그 구찌의 로퍼 앞에 달려있는 그 금속 디자인을 보면은 호스빗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장식이 앞에 있습니다. 호스빗 로퍼가 대표적인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재킷 때문에 유명해진 재킷백, 그리고 또 그레이스 켈리가 구찌 매장에 들어와서 백을 사갔는데 그때 더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우리가 제공을 해주겠다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레이스 켈리가 스카프를 갖고 싶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구찌 매장에는 스카프가 생산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충격을 받고 스카프를 바로 좀 만들어내라 이렇게 디자이너한테 얘기를 해서 플로라 스카프가 탄생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나게 구찌가 인기가 많잖아요.
2016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핸드백이 바로 구찌백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수많은 명품 업체들이 다 큰 매장들은 닫고 있는 상황인데 구찌는 오히려 매장들을 더 늘리고 규모도 늘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구찌가 이렇게 센세이션한 열풍을 일으키기 전에는 명품 브랜드에서 로고 플레이를 하는 것을 상당히 천박하고 예전 디자인이고 고급스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모두 로고를 제품 안에서 안 보이게 하는 것이 유행을 했었는데 구찌의 알레산드로 미켈라가 빈티지하면서 내추럴하면서도 향수를 불러일으키면서 좀 재미있는 디자인을 내세우면서 사람들이 와 정말 힙하다, 힙스터들이 입을 만한 패션의 대명사가 되었죠. 힙합 뮤지션들이 힙합에 소울이 담긴 자유분방한 패션 스타일을 추구하면서 이 구찌라는 브랜드를 또 칭송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더더욱 구찌라는 브랜드가 현재 상당히 인기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찌 성공 비결로 또 한 가지 온라인 상품 개발이었는데요. 명품 브랜드는 온라인에서는 판매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철칙을 깨고 구찌에서 처음으로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매장에 있지 않은 제품을 온라인에 먼저 공개를 하고 온라인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을 또 만들어내는 전략으로 온라인으로 쇼핑을 주로 하는 요즘 세대들의 입맛을 또 맞추게 된 거죠. 1999년에 캐링 그룹이라고 럭셔리 브랜드들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의 회장이 프랑스와 피노인데요. 미술품을 경매하는 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장인데요. 이 그룹에 속해 있는 브랜드들이 발렌시아가, 보테가 베네타, 스텔라 맥카트니 등 굵직굵직한 브랜드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그룹이 바로 루이비통 그룹과 양대 산맥인데 아직 루이비통 그룹이 가장 더 럭셔리한 브랜드들을 많이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 두 그룹이 아주 라이벌 관계 이 회장이 건립한 모든 문화시설이나 미술관 같은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또 재미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얘기는 다음 편에 하기로 하고요. 자, 우리가 온라인 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사이트를 한번 같이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찌 온라인 사이트로 들어가게 되시면 이번에 온라인으로 먼저 예약을 할 수 있는 백이 구찌 1955 홀스빗 스몰 탑 핸들백, 이 백이 세 가지 컬러가 있어요. 처음에 제가 봤을 때는 블랙 컬러가 그나마 제일 예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코디를 해놓은 컷을 보고 너무나 와우 정말 힙하다, 어떻게 이런 코디를 할 수가 있지? 이거 안경 보세요. 이 체인이랑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화이트 스타킹에 같이 매치를 해서 이 어마어마한 안경을 쓰고 이렇게. 그리고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기은세님의 사진을 봤는데 기은세님이 또 이 가방을 메고 계시는 거예요. 기은세님은 상당히 여성스럽고 우아하게 연출을 하셨는데 홈페이지에는 또 이렇게 캐주얼한 의상에 백을 들었네요. 인터넷으로 먼저 쇼핑을 하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나라면 구찌에서 어떤 제품을 구매할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구매할까 말까 너무나 망설였던 제품이 있는데요. 뒤꿈치가 뚫려있는 슬리퍼 제품이었어요. 평소에는 아니 무슨 명품 브랜드에서 이런 낮은 슬리퍼를 이 가격을 주고 사?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뉴욕 여행을 갔더니 정말 너무나 이해가 됐던 게 뒤꿈치가 오래 걸으면 다 까지더라고요. 그래서 에르메스 로퍼를 신고 갔는데도 제 뒤꿈치 살이 워낙 좀 얇기도 하고 너무 하루 종일 걷다 보니까 이게 마찰로 인해서 거기가 다 물집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에 데일밴드 이만큼 준비해 갔던 것도 다 쓰고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 있는 로저비비의 매장에 들어가서 거기 점원분이 또 한국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제 뒤꿈치 보고 밴드 하나 또 적선해 주시기도 하시고 막 이랬던 경험이 있는데 이 슬리퍼가 너무나 절실히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걷거나 아니면 그냥 집 앞에 편하게 가더라도 앞모습을 또 사진 찍을 때는 갖춰 입은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이걸 한번 사보는 건 어떨까. 그리고 이게 또 털이 막 달려있는 디자인이 또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장난으로 신은 것 같은 느낌. 저는 그렇게 막 너무 힙한 느낌의 패션은 아니고 조금 포멀한 느낌의 패션에서 여리여리한 원피스 같은 걸 많이 입기 때문에 그 털 달린 거는 조금 너무 장난 같을 수 있어서 이 정도 별 모양 정도 들어가는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제품을 구매할 것 같고요. 다른 분들이 운동화들은 너무나 많이 구매를 하세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하고 다니는 국민 운동화 같은 것은 신지 않는다라는 저만의 좀 고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찌에서는 무엇을 사면 뭐 몇 대가 쓸 정도로 아깝지 않다, 효율적이다 뭐 이런 제품은 없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래서 그냥 그때그때 상당히 힙한 디자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의류나 구두나 아니면 백 같은 거 그때그때 빨리 사서 그 유행에 맞게 입고 막 즐긴 다음에 유행이 지나면 좀 잘 모셔뒀다가 유행을 할 때 다시 꺼내서 또 추억을 하면서 낼 수 있는 그런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찌에서 골라줄게요 에서는 구찌에서는 그냥 지금 최신 유행인 신제품 아니면 바로 전 시즌의 세일 상품들 그냥 사라. 그리고 이왕 살 거면 의류에서는 유행을 너무 많이 탈 수 있으니까 슈즈나 백을 주로 더 사라.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다른 브랜드로 여러분 같이 만나요. 오늘도 예술이야. 오늘도 이유라트 이유라트